오늘은 일제강점기 경성 최고의 기생이었던 명월관 홍련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시사저널에서 국거수가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보관 중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죠. 국거수가 보관 중이던 시신은 일제감정기 당시 활동하던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교주 전용회의 머리와 명월이라는 기생에 도려진 생식기였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인 해문스님은 인륜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고인에 대한 존중을 위해 당장 해당 시신들을 폐기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거수는 빠른 시일 안에 시신을 폐기하겠다고 답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신의 폐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백교의 교주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생식기의 주인 명월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명월관 홍련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명월에 대한 구전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909년 구한말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폐위를 당하고 어린 순종이 새로운 황제로 올라섰던 시기 장안에는 명월관이라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명월관은 안기환이라는 궁중요리를 만들던 인물이 만들었던 만큼 처음에는 음식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죠.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이 이뤄지고 관기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은 지낼 곳이 없어 장안의 가게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명월관을 찾아온 기생도 많았죠. 관기들뿐만 아니라 궁녀들도 명월관으로 들어오면서 명월관은 뜻밖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1910년대에는 경성에서 최고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가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당시 명월관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은 명월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명월이 실제 이름이었던 것은 아니고 명월관을 대표하는 기생이라는 의미로 명월이라 불렸죠. 물론 유명한 기생이니 미모가 뛰어나긴 했지만 사실 명월은 다른 이유로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잠자리를 함께한 남성들이 줄줄이 복상사를 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명월과의 하룻밤을 죽음을 불사하고도 경험할 가치가 있는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기에 복상사를 했겠냐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명월과의 잠자리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명월과 밤을 보낸 사람은 모두 복상사했지만 사내들은 너도 나도 명월의 품으로 달려들었죠. 명월에게 홀려 죽은 남성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 박명이라는 말처럼 명월의 생은 짧았죠. 명월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일제는 복상사의 원인을 밝혀야겠다며 시신에 손을 댑니다. 죽은 명월의 생식기를 적출했고 공업용 방부제에 담궈버렸죠. 한 인간의 인격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월이 일제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월과 잠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 일제는 명월을 의심해 잡아다가 고문을 강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월이 죽었다는 추측이죠.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월의 구전에서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요절했다고 표현했지만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그리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죠. 아무튼 위처럼 보관된 명월의 생식기는 1955년에 들어서 대한민국 국과수가 보관하게 됩니다. 당시 국과수가 넘겨받은 훼손된 시신들은 50년 넘는 기간 동안 비밀리에 보관되었죠. 그리고 2010년 시사저널과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대표였던 해문스님은 국과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냉장 장치에 보관 중인 훼손된 시신들을 보고 개탄함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죽어서까지 유린당한 증거물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명월의 생식기는 2010년 6월에 특정 절차를 거쳐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함은 수그러들지 않았죠. 도대체 명월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시사저널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명월의 정체를 찾기로 결정하죠. 이들은 명월이 죽은 시기와 겹쳐지는 명월관의 흔적부터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조선인들을 여러 차례 화폭에 담았던 일본의 화가 이시이 하쿠테이였죠. 참고로 이시이는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이끌었던 이중섭의 스승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시이 하쿠테이가 운영하는 문학원의 제자였던 인물 중에는 이중섭 외에도 문학수와 유영국 등의 인물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1세대 화가들입니다. 이시이 하쿠테이는 1918년부터 조선 각지에서 인물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는 기생 홍련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시이가 그린 홍련의 모습은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참 아름다웠죠. 여기에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홍련을 자신의 화폭에 담은 이시이가 조선의 기생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홍련과 함께한 이시이는 훗날을 기약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1918년 이시이와 홍련이 사랑을 나눴던 명월관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시사저널 측에서는 홍련이 명월관의 기생이라는 점, 그리고 명월과 활동 시기와 세상을 떠난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서 명월이라는 기생이 홍련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해문스님 역시도 정황상 명월과 홍련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했죠. 이때부터 세간에는
홍련은 명월이 홍련이라는 기생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면서 사실상 사실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국거수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보관 중이었는데 명월관의 기생 명월의 것이다. 그리고 기생 명월은 이시이 하쿠테이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 홍련이다 이죠. 하지만 명월과 홍련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기생이었다는 점만이 공통점이죠. 우선 홍련은 명월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이는 1921년 일본으로 돌아가 조선 여행의 소감을 엮어 작화 여행을 출간했는데 작화 여행을 보면 이시이가 홍련을 만난 것은 경성의 명월관이 아니라 평양의 화춘관이라는 음식점이었죠. 두 사람이 사랑을 했다는 구전 역시도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시이가 정말 홍련을 사랑했다면 여행 일지에 화춘관에서 김홍련이라는 기생을 그렸었는데 그곳 음식은 맛이 없었다는 식으로 감상을 남겨놓지 않았겠죠. 무엇보다 홍련은 명월보다 더욱 정보가 한정적입니다. 1918년 기생으로 활동했다는 사실과 화춘관에 머물었다는 사실 말고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설마 1918년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홍련을 30대의 나이로 예측한 것이라면 이건 예측이 아니라 때려 맞추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이 홍련이 화춘관 기생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명월과 홍련은 다른 인물이라는 게 확실하죠. 무엇보다 조선의 여인이 일제에게 죽은 뒤에도 유린당한 사실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홍련과 명월을 섣불리 동일시했다는 것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명월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다면 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밝혀내지 못했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제가 위 사람들의 심경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 관심을 모으려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 말이죠. 만약 정말 홍련이 명월이 되려면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1920년대는 기생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던 시기였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유녀 조합인 권번을 모방해 기생 조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선에 생긴 권번은 점차 기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변모해갔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도 술집에서 유흥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를 나타내는 말로 정착해갔죠. 유흥에 종사하는 기생들은 보통 창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창기가 유명한 지역은 경성보다는 평양이었죠. 참고로 평양의 기생들은 6.25 당시까지도 장사를 했습니다. 우선 배경적으로 평양이 창기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명월이 창기라는 사실도 앞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명월에게는 경성보다 평양이 활동하기 유리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명월이 평양에서 유명한 기생집 화춘관으로 옮길 명분이 필요한데 마침 1918년 명월관이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명월관이 화재로 불타면서 일자리를 잃은 명월이 당시 창기들로 유명했던 평양으로 옮겨 화춘관에 취직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 추측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제에 의해 조선 여인의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점이죠. 해문 스님이 개탄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소비하는 기생의 이미지는 실제 기생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영상으로 제작해봐야겠네요. 경성 최고의 기생으로 알려진 명월관 홍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